차가운 빗줄기가 서울의 밤을 가로질렀다. 거리는 젖었고 넌 쌓인 불빛은 빗방울에 번져 기묘한 색채의 강을 이루었다. 김민주는 익숙한 차창 밖 풍경을 무심하게 응시하며 조용히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직업은 대리운전이사. 그는 평범한 운전자가 아니었다. 시속 100km로 질주하는 고속도로 위에서도, 좁은 골목길에 나나이한 커브를 돌 때도 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숙련된 운전 기술은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강인한 정신력은 그를 이 분야의 전설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정해진 길을 따라 운전할 뿐이었다. 오늘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의 호출앱은 쉼없이 울려댔다. 강남구 신사동 H그룹 회장 자택이라는 알림이 떴을 때 그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H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회장 황도현은 그 이름만큼이나 거만하고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오늘 밤은 유난히 수입이 절실했다. 어머니의 병원비 영수증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호출을 수락하고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다. 황도현의 자택은 강남의 고급 빌라촌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웅장한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민주는 압도적인 정원과 고풍스러운 저택을 마주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중후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황도현이었다. 그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담긴 시선을 던졌다. 이런 비 오는 날에는 이런 하찮은 일꾼들이 더 귀찮게 하는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차나 가져와.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권위가 실려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다. 고객은 왕이었고 그의 일은 묵묵히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었다. 황도현의 차는 묵직한 검은색 세단이었다. 민주는 능숙하게 차 문을 열고 시트에 앉았다. 새차 같은 가죽 냄새와 희미한 고급 향수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다. 그는 차를 출발시키며 목적지를 물었다.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청담동 J클럽. 황도현은 뒷좌석에 기대어 앉아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켜지마. 내 길은 내가 알아서 가. 민주는 내비게이션을 끄고 기억에 의존해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서울의 모든 골목길과 지름길을 꿰뚫고 있었다. 밤의 서울은 그의 손바닥 위였다. 그의 뛰어난 감각은 좁은 도로와 복잡한 교차로를 거침없이 통과했다. 황도현은 처음에는 무심한 듯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민준의 놀라운 운전기술에 점차 흥미를 보였다. 보통 운전기사들이라면 헤매거나 불안해할 만한 구간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모습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바로 세웠다. 제인, 내비 없이 운전하는 건가? 황도현이 낮게 물었다. 네, 회장님. 서울길은 대부분 익숙합니다.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황도현은 피식 웃었다. 대리운전기사가 으스대는 꼴이라니. 그래봤자 길바닥 인생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멸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분노나 굴욕감 대신 그의 마음속에는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런 무례함에 익숙했고 그것이 그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황도현의 무례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민준에게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가라고 지시하며 그의 실력을 시험하려 들었다. 이쪽으로 가보게. 이 길은 자네 같은 하찮은 운전기사가 알리 없는 지름길이지.
황도현은 쾌재를 부르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주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황도현이 지시한 길로 차를 돌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오히려 혼잡하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순종했다. 길은 예상대로 좁고 복잡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대의 트럭이 도로 중간에 멈춰서서 물건을 내리고 있었다. 황도현은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꼴이야. 이 길은 자네 같은 운전기세에게는 너무 어려웠나 보군. 민주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멈춰 선 트럭과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을 살피더니 재빠르게 핸들을 꺾어 트럭 옆에 좁은 틈을 통과했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 미끄러지듯 유연하게 움직였다. 트럭 운전자는 놀라워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민준의 운전 기술은 단순히 뛰어난 수준을 넘어 예술에 가까웠다. 황도현은 경악했다. 그는 민준의 실력에 압도당했지만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운이 좋았군.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빨리 가.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날카로워졌다. 민준은 아무 대꾸 없이 목적지인 J클럽에 도착했다. 클럽 입구에 차를 세우자 황도현은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그의 얼굴에 던지듯 건넸다. 수고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혹시 내 채 흠집이라도 냈으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해. 민주는 돈을 줍지 않고 그저 황도현을 쳐다보았다. 회장님, 비가 많이 오니 천천히 들어가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힘이 실려 있었다. 황도현은 그의 말에 코웃음을 치더니 등을 돌려 클럽 안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바닥에 흩어져 있는 지폐를 조용히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무례한 대우에 익숙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끓어오르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이 자리 잡았다. 그는 황도현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경멸 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건 단순히 계급에 대한 경멸이 아니었다. 마치 개인적인 감정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차를 몰고 클럽을 빠져나가려 할 때 한 젊은 여성이 클럽에서 비틀거리며 뛰쳐나왔다. 그녀는 술에 잔뜩 취한 듯 보였고 뒤에서는 클럽 경비원들이 그녀를 쫓고 있었다. 이봐 거기서 경비원들이 소리쳤다. 여성은 민준의 차 앞으로 달려오더니 손을 뻗어 차 문을 두드렸다.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민준은 한순간 망설였다. 이 일에 휘말리면 귀찮아질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은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재빨리 차 문을 열고 여성을 태웠다. 타세요. 여성이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는 엑셀을 밟아 클럽을 빠져나갔다. 뒤에서는 경비원들이 쫓아왔지만 민준의 뛰어난 운전 실력은 그들을 따돌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미끄러지듯 고개 운전을 하며 좁은 골목길을 누볐다. 경비원들은 그의 운전 기술에 혀를 내두르며 결국 포기했다.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여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여성은 주저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황도현 회장님, 그분과 아는 사이세요. 민준은 그녀의 질문에 놀라 핸들을 꽉 쥐었다. 아니요. 그저 손님과 운전기사 사이일 뿐입니다. 그분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그분은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물건처럼 취급해요. 저는 그분의 사업 파트너의 딸인데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추악한 제안을 하셨어요.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황도현의 경멸적인 태도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여성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채은이라고 합니다. 이채은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도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채은은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분은 H그룹 회장님이세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그분은 힘이 너무 막강해요.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절대 불의를 참지 않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김민준이라는 인간의 본질이었다. 차가 멈췄다. 민준은 채은을 그녀의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채은은 차에서 내리기 전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은혜는 꼭 갚을게요. 민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채은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확인한 후 민준은 다시 차를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단지 오늘 밤의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다. 황도현과의 불쾌한 만남, 그리고 이채은이라는 여성을 도운 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두 사건이 30년 전의 과거와 얽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가 마주한 것은 단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이후 김민준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밤늦게까지 대리운전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새벽녘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채은 씨는 그에게 감사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몇 번 보내왔지만 그 외에 별다른 연락은 없었다. 황도현이라는 이름은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듯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사흘 뒤 민준은 평소처럼 한 호출에 응했다. 도착한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그가 차를 몰고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하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황도현의 비서였다. 그는 민준을 보자마자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김민준 기사님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민준은 영문을 모른 채 비서를 따라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황도현은 레스토랑 가장 깊숙한 곳에 VIP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서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와인과 함께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민준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황도현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 정말 끈질기군. 내 채 흠집 하나 내지 않고 온전하게 돌려보냈으니 말이야. 이 정도면 합격인가? 민준은 황당했지만 덤덤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때 요금 계산이 잘못되었습니까? 황도현은 그의 말에 피식 웃었다. 요금 자네가 그때 받은 돈은 내 비위에 거슬리는 하찮은 대가일 뿐이었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동화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야. 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 넣었다. 자네에게 제안을 하나 하려네. 내 전속 운전기사가 되어 주게. 민준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전속 운전기사라니요. 그래, 한 달에 2천만 원. 자네가 지금 버는 수입의 몇 배는 될 걸세. 이 정도면 자네 어머니 병원비도 걱정 없을 텐데.
황도현은 민준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준은 숨이 턱 막혔다. 황도현이 어떻게 자신의 사정을 알게 되었는지 의아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제안이었다. 2천만 원. 그 금액은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제안. 하지만 그는 황도현의 경멸적인 태도를 떠올렸다. 자신의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 밑에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긁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대리운전 일에 만족합니다. 민준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황도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만족 허, 주제 파악을 못하는군. 자네 같은 하찮은 운전기사가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2천만 원이 적은가 그렇다면. 황도현은 테이블 위로 놓인 수표책을 꺼내더니 직접 숫자를 써넣었다. 5천만 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자네 같은 길바닥 인생이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일 텐데. 황도현의 오만함과 모욕적인 말투에 민준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는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황도현은 그의 반응을 살피며 비웃었다. 어때 이제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나? 회장님, 저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과 일할 수 없습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황도현은 민준의 대답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냉소를 되찾았다. 아, 그래, 그럼 자네가 그날 밤 데려다 준 그 젊은 여자는 어떻게 될까? 내가 그녀를 찾아내는 건 아주 쉬운 일일 텐데 그녀가 자네 덕분에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면 자네는 과연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황도현은 이채은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그는 순식간에 자신의 오만함과 자만심에 빠져 그들의 관계를 이용하려는 황도현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2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돈으로 자신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황도현의 태도는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황도현의 게임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민준은 천천히 숨을 내쉬고 말했다. 좋습니다. 회장님,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황도현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 진작 그렇게 나올 줄 알았네. 자네는 똑똑한 사람이야.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민준이 덧붙였다. 황도현은 눈썹을 치켜떴다. 조건 자네 같은 하찮은 운전기사가 감히 내게 조건을 걸어 주제를 알아야지. 저는 회장님의 개인적인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어머니가 계신 병원을 자주 찾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을 보장해 주십시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황도현은 잠시 민준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는 민준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강인함을 읽어냈다. 그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이채은이라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의 비열한 속내가 민준에게 통했다는 사실에 묘한 쾌감을 느꼈다. 좋아, 그렇게 하지. 하지만 명심하게. 내 명령에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그렇게 해서 김민준은 황도현의 전속 운전기사가 되었다. 첫 출근 날, 그는 H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곳은 위압적인 고층 빌딩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민준은 경호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황도현의 사무실로 향했다. 황도현은 그를 보자마자
차 키를 건네며 말했다. 오늘부터 내 전용차가 될 테니 깨끗하게 닦아놓게. 그리고 내 차는 항상 완벽해야 해.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자네의 월급에서 전부 공제할 걸세. 민주는 묵묵히 차 키를 받아들고 차고로 향했다. 황도현의 차는 롤스로이스 팬텀이었다. 검은색 차체는 그 자체로 위엄을 뿜어냈다. 민주는 차를 구석구석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차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차의 상태, 작은 흠집, 엔진 소리, 타이어 마모도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마치 차와 교감하는 듯한 그의 모습은 차고를 관리하는 직원들을 놀라게 했다. 저 사람 새로 온 전속기사인가? 글쎄, 회장님은 맨날 운전기사를 갈아치우시는데 저 사람도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네. 직원들은 수군거렸지만 민주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그는 완벽을 추구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그날 오후 황도현은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민준을 불렀다. 자네, 이 길을 알아. 황도현은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좁은 골목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길은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길이었지만 미팅 장소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내비게이션은 사용하지 않겠네. 자네 실력을 한 번 더 보여주어 보게. 황도현은 다시 한번 민준을 시험하려 들었다. 민준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핸들을 잡았다. 그는 내비게이션 없이도 그 길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비좁았다. 게다가 길게는 불법 주차된 차들이 즐비했다. 그러나 민주는 마치 미로를 통과하듯 유연하고 정확하게 차를 몰았다. 그의 손끝은 미세한 떨림도 없이 차체를 완벽하게 제어했다. 황도현은 창밖 풍경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준의 운전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그는 민준의 운전 실력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 것에 더욱 분노했다. 자신의 경멸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자네, 대체 정체가 뭐야? 황도현이 낮게 물었다. 그저 대리운전기사일 뿐입니다. 민준은 변함없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황도현은 민준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민준의 눈에서 그리고 그의 운전 기술에서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묘한 기시감이었다. 마치 30년 전에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나 그는 애써 그 기억을 떨쳐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황도현을 중요한 비즈니스 저녁 식사 장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황도현은 평소처럼 민준에게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라고 명령했다. 민준은 차 안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밤은 깊어졌고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다. 그는 어머니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다. 엄마, 오늘 일은 좀 어때? 힘들지 않아? 나는 괜찮아. 그의 마음은 따뜻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그때 갑자기 차 문이 열렸다. 황도현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탔다. 그의 얼굴은 붉었고 목소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자네, 대체 왜 이 일을 하는 거야? 대답해봐. 왜? 민주는 황도현의 알 수 없는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회장님, 제가 대리운전 일을 했던 것은 어머니 병원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제 돈 때문이 아니라고 그래. 그럼 뭐야?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황도현이 고함을 질렀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황도현은 민준의 말에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는 민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민준의 눈빛은 마치 30년 전 자신이 버린 그 여인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그 눈빛은 강인했고 굳건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잃어버린 과거의 파편이 담겨 있었다. 황도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외면하며 고개를 돌렸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 집에 가고 싶으니. 민준은 차를 몰아 황도현의 집으로 향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와이퍼는 쉼없이 움직였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황도현의 눈에서 잠시 보았던 혼란과 고통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 이 남자는 대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감정은 왜 이렇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는 알지 못했다. 그날의 만남이, 그리고 2천만 원이라는 제안이, 그가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기 위한 거대한 퍼즐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황도현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전 자신이 내팽개쳤던 자신의 과거였다. 황도현의 전속 운전기사가 된 지 한 달. 김민준의 삶은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였다. 매일 아침 H그룹 본사로 출근하고 황도현의 스케줄에 맞춰 차를 운전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황도현의 곁에 있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황도현의 무심한 말투,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그의 눈빛에서 민준은 자신의 어머니가 생전에 했던 이야기들의 파편들을 떠올렸다. 민준아, 네 아버지는 아주 강인한 분이셨어. 마치 세상 모든 걸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처럼 말이야. 그분은 항상 바쁘셨지만 가끔씩은 내게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셨지. 네가 그분을 닮았어.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속은 따뜻한 그런 사람. 민준은 어머니가 남긴 몇 안 되는 단서들을 곱씹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르고 자랐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술에 취하거나 아플 때마다 단편적인 기억들을 쏟아냈다. 민준은 그 이야기들을 퍼즐 조각처럼 모아왔다. 그리고 황도현의 모습에서 그는 잃어버린 퍼즐 조각들을 발견하는 듯했다. 민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운전기사로서 황도현의 곁에 있는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이것은 운명이 그에게 진실을 찾을 기회를 준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황도현의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다. 황도현의 비서실에서 오가는 서류들,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가 즐겨 찾는 장소들, 모든 것이 민준에게는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황도현은 급하게 H그룹 본사로 돌아왔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민준에게 말했다. 자네, 지금 당장 내 비서실로 가게. 비서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류를 두고 갔으니 가져와. 민준은 황도현의 지시대로 비서실로 향했다. 비서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재빨리 책상 위를 살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과 함께 한 오래된 앨범이 놓여 있었다. 앨범의 겉표지는 낡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민준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다. 앨범 속에는 황도현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20대 시절. 그는 풋풋하고 패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앨범을 넘기던 민준의 손이 멈칫했다.
한 사진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황도현과 그의 옆에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 여성은 그의 어머니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아니, 거의 동일 인물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뜯어내어 자신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사진 뒷면에는 영원히 너와 나 1995년 5월 25일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바로 그때 비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기사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비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재빨리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표정을 감췄다. 회장님께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셔서요. 찾고 있었는데 여기 있군요. 그는 태연하게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비서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거칠게 뛰고 있었다. 같은 시각 황도현의 비서실장 최 실장은 황도현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굳은 얼굴로 황도현에게 말했다. 회장님, 얼마 전 회장님께서 타고 오신 차를 몰았던 대리 운전기사 김민준이라는 사람을 뒷조사해 봤습니다. 황도현은 서류를 뒤적거리다 고개를 들었다. 그래, 그 사람 뭔가 수상한 점이 있나?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30년 전 H그룹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수연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30년 전 회장님과 이수연 씨 사이에는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도현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최 실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수연 그 이름, 정말 오랜만이군.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고통과 함께 희미한 옛 추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 여자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1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민준. 회장님께서는 이 아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황도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아들,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내게 아이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뒤섞여 있었다. 이수연 씨는 회장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유언장에도 회장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김민준이라는 아들이 회장님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최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황도현은 자신의 책상 위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젊은 시절 사진이 담긴 낡은 앨범, 그리고 민준의 얼굴. 그는 갑자기 밀려오는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가 30년 전 버렸던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의 전속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기만적인 농담에 직면한 듯 했다. 황도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분노, 후회, 그리고 부정. 그는 자신의 과거가 현재의 삶을 덮치려 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최 실장, 이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돼. 그리고 당장 김민준을 불러. 최 실장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섰다. 잠시 후 민준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황도현은 민준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이제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가 버렸던 그 여인의 흔적을 발견했다. 자네,
내 비서실에서 뭘 했나? 황도현이 낮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욱 날카로워졌다. 민주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다. 서류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황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민준의 주머니를 향했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그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재빨리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잔, 내 비서실에서 뭘 훔쳤나? 황도현이 더욱 거칠게 물었다. 훔치다니요. 저는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일만 수행했습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거짓말 마. 내 비서가 자네가 서류 봉투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봤다고 했네. 당장 내놓아. 황도현이 고함을 질렀다. 민준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황도현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황도현의 눈이 커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이수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황도현은 사진이 앨범에서 뜯겨져 나온 흔적을 보았다. 이걸 자네가 왜 가지고 있어? 자네가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야? 황도현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 사진 속의 여인이 제 어머니입니다. 이수연. 황도현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후회로 뒤범벅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30년 동안 외면해왔던 과거가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과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짓말 마. 말도 안 돼. 네가 내 아들이라고. 절대 그럴 리 없어. 황도현은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랐다.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들, 그리고 회장님의 모습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다. 황도현은 민준의 말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민준의 얼굴에서, 그의 목소리에서, 그리고 그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30년 전 버린 것이 단지 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였고 자신의 피부티였다. 그리고 그 과거는 이제 그를 향해 차갑게 칼을 겨누고 있었다. 황도현의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때리며 그들의 무거운 침묵을 대신했다. 황도현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민준을 쳐다보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공포로 뒤죽박죽이었다. 30년 전 자신의 야망을 위해 가차없이 내팽개쳤던 과거가 마치 유령처럼 되살아나 자신을 옥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유령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민주는 황도현의 무너진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에게 복수심은 없었다. 다만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황도현의 모습에서 그는 처음으로 한 인간의 나약함과 고통을 보았다. 회장님, 저는 돈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숨어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당신은 왜 어머니를 외면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힘이 실려 있었다. 황도현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의 눈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들을 읽어냈다. 그것은 이수연, 민준의 어머니에게서 보았던 순수함과 헌신이었다. 황도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거지. 이수연이 너에게 복수하라고 시켰나? 민준은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황도현은 민준의 말에 더욱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수연의 순수한 사랑과 자신의 비열한 배신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한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무참히 짓밟았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과거가 이제 자신의 아들을 통해 되살아나 자신을 심판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황도현은 더 이상 민준과 함께 이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 수표책을 꺼냈다. 자네, 이 돈이면 충분하겠지. 자네가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야. 이 돈을 받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수표에 숫자를 써놓고 민준의 눈앞에 내밀었다. 민준은 수표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저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황도현은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수표를 찢어 공중으로 뿌렸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 없어. 민준은 황도현의 절규를 뒤로하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었다. 황도현은 그가 기대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불쌍하고 나약한 남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제 황도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황도현의 부패와 비리를 폭로하고 그의 오만함과 권력 남용에 대해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황도현의 곁에서 그가 저지른 모든 추악한 행동들을 목격했다. 이채은 씨 사건, 그리고 수많은 비즈니스 거래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들. 그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다. 민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그는 그동안 황도현의 차 안에서 몰래 녹음했던 대화 내용들과 비서실에서 몰래 찍어둔 서류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들을 기반으로 H그룹의 부패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전략적이었다. 그는 먼저 H그룹의 비서실장 최 실장에게 접근했다. 최 실장은 황도현의 오른팔이었지만 그 역시 황도현의 비열한 행동들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민준은 최 실장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도움을 청했다. 최 실장님, 저는 황도현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회장님께 복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정의를 바로잡고 싶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저지른 불법적인 행동들을 바로잡고 그의 오만함과 부패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와 실장님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 실장은 민준의 제안에 놀랐지만 그는 민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민준의 눈에서 황도현과는 다른 굳건하고 깨끗한 의지를 보았다. 최 실장은 오랫동안 황도현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아왔다. 그는 더 이상 황도현의 추악한 비밀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다. 좋습니다. 김 기사님. 아니, 민준 씨, 제가 돕겠습니다. 최 실장의 도움으로 민준은 H그룹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적인 거래 내역, 그리고 이채은 씨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언론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황도현은 민준이 떠난 후에도 그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최 실장을 불러 민준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놈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것 같아. 당장 그놈의 모든 것을 조사해. 그리고 그놈이 혹시라도 무슨 짓을 꾸민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최 실장은 황도현의 지시를 따르는 척했지만 그는 이미 민준의 편이었다. 그는 황도현에게 거짓 보고를 올리며 민준의 행적을 숨겼다. 황도현은 최 실장의 거짓 보고에 안심하며 민준이 자신에게 복수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며칠 뒤 민준은 한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 기자는 과거 황도현의 부패를 취재하다가 해고당했던 정의로운 기자였다. 민준은 그 기자에게 H그룹의 모든 비리와 부패에 대한 증거들을 넘겨주었다. 기자는 민준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민준의 진정성과 증거들의 신뢰성을 믿었다. 그는 민준의 도움을 받아 H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이 넘겨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기사가 모든 언론의 한 면을 장식했다. H그룹 회장 황도현, 비자금 조성 및 불법 거래 의혹, 재벌 2세의 추악한 갑질, 피해자는 다름 아닌. 기사에는 황도현의 비리와 갑질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기사의 말미에는 이 모든 것을 제보한 사람이 다름 아닌 황도현의 친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었다. 황도현은 아침 식사를 하다가 기사를 보고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절망으로 뒤덮였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일부러 접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권력에 대한 맹신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황도현은 사무실로 달려가 최 실장을 찾았다. 최 실장,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이 기사를 막아 모든 것을 해결해. 최 실장은 덤덤하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더 이상 회장님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의를 택했습니다. 황도현은 최 실장의 배신에 절규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의 돈은 더 이상 그를 지켜줄 수 없었다. 그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다. H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은 황도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황도현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하찮게 여겼던 대리운정이사, 그리고 30년 전 자신이 버렸던 아들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버렸던 아들의 눈에서 보았던 굳건한 의지와 정의를 떠올렸다. 그것은 그가 평생 소유하려 했지만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것이었다. H그룹의 추락은 한순간에 일어났다.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과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황도현의 제국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H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비리 혐의로 구속된 임원들은 줄줄이 황도현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이 충성했던 것은 황도현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진 권력이었다. 이제 그 권력이 사라지자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황도현의 모든 죄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황도현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의 권력과 부를 상징했던 서울의 마천루들은 이제 그를 조롱하는 듯 보였다.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비서실장 최 실장은 이미 그를 떠났고 수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그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김민준. 그가 30년 전 버렸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 그는 민준이 자신을 향해 복수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민준의 행동이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돈을 바라지도 명예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정의를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황도현이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때 황도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최 실장이었다. 황도현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왜 전화했나?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민준 씨, 아니, 민준 씨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황도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병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며칠 전 회장님의 경호원들이 민준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회장님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민준 씨를 해치려 했습니다. 민준 씨는 심한 부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침착했다. 황도현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민준을 위협하라고 지시했지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 그의 지시를 오해한 경호원들이 민준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와 함께 죄책감을 느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짓을 시키지 않았어. 회장님, 저는 이 모든 것을 검찰에 증언할 것입니다. 경호원들은 이미 구속되었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민준 씨를 만나보셔야 합니다. 최 실장은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황도현은 멍하니 전화를 내려놓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그는 민준을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쩌면 민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원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황도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중환자실 앞을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황도현의 가슴을 찢어지게 아프게 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한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황도현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의사는 황도현의 모습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환자분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회복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황도현은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민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하찮게 여겼던 대리 운정이사, 그리고 30년 전 자신이 버렸던 아들에게 깊은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민준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민준은 복수를 위해 그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찾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그에게 접근했던 것이었다. 그날 밤 황도현은 민준의 병실 앞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는 30년 전의 과거를 떠올렸다. 젊은 시절의 그는 야망에 불타는 청년이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대상이 바로 이수연과 민준이었다. 그는 이수연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했고 그녀를 버렸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외면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절한 몰락이었다. 이튿날 아침, 민주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황도현이었다. 그는 민준의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잠이 든 채였다. 민준은 놀랐지만 이내 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황도현의 눈에서 더 이상 오만함이나 경멸을 볼 수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후회만이 보였다. 황도현은 민준의 시선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민준의 얼굴을 보고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자네, 정신이 들었나? 민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황도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황도현은 민준의 시선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황도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민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의 입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민준에게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하고 싶었다. 자신이 왜 이수연을 버렸는지, 그리고 왜 민준을 외면했는지, 그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다. 민준은 황도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황도현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그를 계속 미워해야 할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황도현을 증오하지 않는다는 것을. 회장님, 저는 당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황도현은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알고 있다. 나는 나 같은 놈이 감히 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내가 내 죄를 다 치르고 나면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다오. 민준은 황도현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황도현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황도현의 손을 잡고 그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그를 계속 외면해야 할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최 실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검찰이 회장님의 비리 혐의를 모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은 민준을 쳐다보았다. 민준 씨, 당신의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이 최 실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최 실장은 민준에게 낡은 편지 봉투를 건넸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어머니가 쓴 낡은 편지와 30년 전 황도현이 이수연에게 선물했던 반지 한 개가 들어있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어머니가 황도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민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의 말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민준아, 나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단다. 그분은 단지 너무나도 외로운 사람이었을 뿐이야. 부디 그분을 이해하고 용서해다오. 민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도 황도현을 사랑하고 용서했다. 민준은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황도현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황도현을 쳐다보았다. 회장님,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어머니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황도현은 민준의 말에 더욱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 용서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달았다. 병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민준의 입에서 나온 용서라는 두 글자는 황도현의 가슴을 후벼 파는 동시에 그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를 걷어내는 듯했다. 황도현은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다. 그의 눈물은 오만함과 권위 뒤에 숨겨져 있던 한 남자의 진정한 고통을 드러냈다. 민주는 그런 황도현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가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가족애였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편지 봉투에서 낡은 반지를 꺼내 들었다. 은은한 빛을 잃은 채였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는 황도현의 손에 그 반지를 쥐어주었다. 황도현은 민준의 손길에 고개를 들었고 자신의 손에 들린 반지를 보고는 굳어버렸다. 이 반지는 내가 이수연에게 주었던 건데. 황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이 반지를 평생 간직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떠났을 때도, 어머니가 홀로 저를 키우셨을 때도 어머니는 이 반지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이 반지가 당신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니까요. 황도현은 반지를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다. 30년 전 그는 이수연에게 반지를 건네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의 약속은 한낱 허상에 불과했다. 그는 야망을 택했고 이수연의 사랑을 배신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그 배신의 증거를 그의 손에 돌려주고 있었다. 이 반지는 황도현의 죄를 상기시키는 가장 잔인한 증거였다. 동시에 그것은 이수연의 순수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마지막 증거이기도 했다. 황도현은 반지를 쥔 손을 떨며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너의 어머니를 잃었고, 너를 잃었고, 나의 제국을 잃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 응당한 벌을 받아야만 한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호원 2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황도현에게 수갑을 채웠다. 황도현 씨, 검찰청에서 소환장이 나왔습니다.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황도현은 순순히 그들의 손에 자신의 손목을 내주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민준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준아, 내 어머니가 남긴 편지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나는 이제 내 죄를 갚으러 간다. 황도현은 민준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H그룹 회장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한 나약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는 병실 문을 나서기 전에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다오. 나의 아들아. 황도현이 떠나고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은 공허했다.
지난 며칠 동안의 모든 사건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이 모든 일들이 단지 끝없는 악몽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며칠 뒤, 민주는 퇴원했다. 그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황도현의 전속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평범한 대리운전기사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민주는 퇴원 후 가장 먼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갔다. 그는 어머니의 비석 앞에 앉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다. 황도현을 만났던 일, 그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일, 그리고 그를 용서했던 일. 그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엄마, 제가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엄마의 유언대로 그분을 이해하고 용서했어요. 이제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엄마, 이제 행복하죠. 엄마의 아들. 잘 살고 있어요. 민주는 어머니의 비석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진정한 안도와 평화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호출앱은 쉼없이 울려댔다. 그는 예전처럼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었다. 하지만 그의 운전은 이전보다 더욱 부드럽고 섬세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에 감사했다. 그는 비록 한때 버려진 아들이었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남자였다. 한 달 뒤, 황도현의 재판이 열렸다. 민주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황도현의 비리와 갑질에 대해 솔직하게 증언했다. 그러나 그는 황도현을 비난하거나 증오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목격했던 사실만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황도현은 법정에서 민준의 증언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나고 민준은 법정을 나섰다.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김민준 씨, 당신의 아버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심정이 어떻습니까? 황도현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민준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걸어갔다. 그의 뒤에는 그를 지지하는 최 실장과 이채은 씨가 서 있었다. 민준은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덕분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 씨, 회장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민준 씨가 살아가실 집과 민준 씨 어머니의 병원비를 모두 지불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가 H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민준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회장이라니요. 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최 실장은 민준에게 황도현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건넸다. 편지에는 황도현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아, 나는 네가 H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나의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나의 아들인 너다. 그리고 오직 너만이 이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부디 너의 능력과 정의로움을 사용하여 H그룹을 다시 세워다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민준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황도현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지 갈등했다. 그는 황도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대리운전기사로서도 충분히 행복했지만 그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초에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이 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더 할 것입니다. 그는 이채은 씨를 돌아보았다. 채은 씨, 우리는 황도현 회장이 당신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채은 씨는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은 이채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황도현의 마지막 부탁을 받아들여 H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황도현과는 다른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만함과 권위가 아닌 정의와 겸손으로 회사를 이끌 것이다. 그는 대리운전기사로서의 경험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온 사람이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H그룹을 정의롭고 공정한 기업으로 만들 것이다. 김민주는 황도현의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였다. H그룹의 새로운 회장, 대리운전기사였던 한 남자가 거대 기업의 총수가 된다는 소식은 곧바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충격과 함께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준의 스토리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고 사람들은 그가 황도현과는 다른 방식으로 H그룹을 이끌어주기를 바랐다. 민준의 취임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그는 화려한 연단 대신 H그룹 본사 로비에 서서 직원들을 향해 연설했다. 그의 연설은 황도현의 취임식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거창한 비전이나 허황된 약속 대신 그는 진솔한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위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H그룹의 부패를 폭로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삶을 짓밟은 권력의 오만함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다. 이 손은 한때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손으로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주었습니다. 이제 이 손으로 저는 H그룹을 올바른 길로 이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H그룹을 정의롭고 공정한 기업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오만함과 권위가 아닌 겸손과 신뢰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동료이자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은 민준의 연설에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민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황도현의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본 것이다. 민준의 연설이 끝나자 최 실장이 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이제 회장님 사무실로 가시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초에 실장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가 오르는 동안 민준은 묘한 기분을 느꼈다. 한때 그는 이 빌딩의 로비에서 황도현의 차를 기다리는 하찮은 대리운전기사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 빌딩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무실로 향하는 H그룹의 총수였다. 그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민준은 황도현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사무실은 황도현이 떠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공간을 지배하던 무거운 권위의 공기는 사라졌다. 민주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황도현이 그 의자에 앉아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했다. 권력, 부, 그리고 외로움. 그는 황도현이 이 공간에서 느꼈을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 초의 실장이 민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회장님, 이 서류는 황도현 전 회장님께서 직접 남기신 것입니다. 민준은 서류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황도현의 자필로 쓰인 편지 한 장과 H그룹에 숨겨진 비자금 내역이 담긴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민준은 먼저 편지를 읽었다. 민준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감옥에 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제국을 너에게 넘겨주고 싶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제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속은 썩어 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흔적들이 이 USB 안에 담겨 있다. 너는 이 흔적들을 모두 지워야 한다. 그리고 너의 정의로움으로 H그룹을 다시 세워야 한다. 내가 너를 버렸듯이 너 역시 H그룹을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부디 나의 어리석은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너의 어머니를 닮아 강인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너의 용서를 구하며 마지막으로 너를 사랑한다.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황도현의 진심이 담긴 편지는 그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황도현의 비열함을 미워했지만 그의 고통과 후회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황도현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황도현의 부탁대로 H그룹을 완전히 개혁하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황도현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비자금 내역, 불법적인 로비 활동, 그리고 이채은 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 민주는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살폈다. 그는 H그룹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가장 먼저 H그룹의 비자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H그룹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H그룹은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H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H그룹의 모든 비자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할 것입니다. 민준의 발표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민준의 용기와 결단에 찬사를 보냈다. 황도현의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투명하고 정직한 리더십을 보게 된 것이다. 민준은 H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능력과 인성을 바탕으로 직원을 평가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직원은 가차없이 해고했다. 그는 또한 이채은 씨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채은 씨에게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다. 민준의 개혁은 H그룹의 직원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민준은 매일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했다. 그는 H그룹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옆에는 항상 최 실장이 있었다. 최 실장은 민준의 가장 충실한 조언자이자
그를 지지하는 가장 든든한 동료였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고독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왜 하고 있는지 자문했다. 그는 황도현의 아들로서 H그룹을 이어받았지만 그는 황도현과 같은 길을 걷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관으로 H그룹을 이끌고 싶었다. 그때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이채은 씨였다. 민준 씨,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채은 씨,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황도현 전 회장님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민준은 이채은 씨의 말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황도현을 용서할 수 있을지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수심 대신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이채은 씨와 함께 황도현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갔다. 황도현은 수감복을 입고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다. 그는 민준과 이채은 씨를 보자마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제인, 이 아이는 왜 여기에? 황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채은 씨는 황도현을 쳐다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힘이 실려 있었다. 황도현은 이채은 씨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에게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잘못된 선택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 씨를 통해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채은 씨는 황도현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황도현은 이채은 씨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지만 그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 용서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달았다. 민준은 황도현을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H그룹을 올바른 길로 이끌겠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황도현은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준의 눈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버렸던 아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황도현과의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김민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에게 H그룹은 더 이상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었고 그 유산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었다. 이채은 씨는 민준의 곁에서 말없이 걸었다. 그녀 역시 황도현의 초라해진 모습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낀 듯했다. H그룹으로 돌아온 민준은 곧바로 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황도현 전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임원들을 모두 해고했다. 그들은 대부분 황도현의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고 민준은 그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하여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했다. 이들은 대부분 H그룹의 부패에 반대했던 인물들로 민준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민준은 회사를 정비하는 동시에 황도현이 남긴 비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모든 죄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다. 민준은 초에 실장의 도움을 받아 H그룹의 모든 거래 내역과 장부를 꼼꼼하게 살폈다.
그는 비자금이 해외의 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페이퍼 컴퍼니는 H그룹의 자회사였고, 황도연이 자신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만든 회사였다. 민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이사회에 소집을 통보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G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자금을 모두 사회에 환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사회는 민준의 제안에 술렁거렸다. 일부 임원들은 비자금을 회사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들은 민준의 도덕적인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준은 단호했다. H그룹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비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부패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H그룹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이사회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민준은 기자회견을 열고 H그룹의 모든 비자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할 것을 발표했다. 언론과 국민들은 민준의 결단에 찬사를 보냈다. 민준은 H그룹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민준은 H그룹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감사를 대폭 강화했다. 그는 모든 부서의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했다. 그는 또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픈데이를 개최하고 직원들과 직접 소통했다. 직원들은 민준의 소통 방식에 감동했고 그들은 민준의 리더십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준의 개혁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다. H그룹의 일부구 경영진들은 민준의 개혁에 반발했다. 그들은 민준의 경영 능력을 의심했고 그의 젊은 나이를 문제 삼았다. 그들은 민준을 몰아내기 위해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민준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타겟은 이채은 씨였다. 그들은 이채은 씨와 민준의 관계가 단순히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관계일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들은 이채은 씨를 통해 민준을 흔들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한 신문 기자에게 이채은 씨의 과거를 제보했다. H그룹의 새 회장 김민준. 그의 뒤에는 미모의 여성이 있었다. 전 회장 황도연의 갑질 피해자였던 이채은 씨. 그녀와 김민준 회장의 관계는 기사는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이채은 씨의 과거를 폭로했다. 기사에는 이채은 씨가 황도연 전 회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할 뻔했다는 사실과 민준이 그녀를 도왔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기사는 민준과 이채은 씨의 관계를 마치 불륜인 것처럼 묘사했다. 기사가 발표되자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상관없었지만 이채은 씨가 공격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이채은 씨에게 전화했다. 채은 씨, 기사 보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민준 씨,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께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민준 씨가 공격받게 되어서요. 이채은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H그룹의 구경영진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는 이들을 가만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이채은 씨와 함께 섰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들을 찍었다. 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H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분은 이채은 씨입니다. 이채은 씨는 과거 황도연 전 회장의 갑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불의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일부 언론들은 저와 이채은 씨의 관계를 왜곡하고 그녀의 사생활을 폭로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H그룹의 과거를 청산하려는 저의 노력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저와 이채은 씨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모든 것을 폭로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추악한 행동들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민주는 기자회견을 통해 구 경영진들에게 경고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최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최 실장님, H그룹의 과거 비리에 연루된 모든 임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추적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들을 가차 없이 처벌할 것입니다. 최 실장은 민준의 지시를 따랐다. 그는 H그룹의 모든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했다. 그는 곧 H그룹의 구 경영진들이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황도현 전 회장의 그림자 속에서 비자금을 빼돌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를 이용했다. 민주는 이 모든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곧바로 H그룹의 구 경영진들을 소환하여 조사했다. 그들은 민준의 철저한 조사와 증거에 놀랐지만 그들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들은 결국 모든 죄를 자백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준은 H그룹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냈다. 그는 H그룹을 과거의 비리와 부패에서 해방시켰다. 그리고 그는 H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민준은 더 이상 황도현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가치관대로 H그룹을 이끌었다. 그는 정의롭고, 정직하고, 겸손했다. 그는 H그룹의 새로운 리더였고, 그는 H그룹의 새로운 미래였다. H그룹의 개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김민준은 회사의 부패한 뿌리를 완전히 도려냈고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켰다. 그는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고 H그룹의 이미지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이제 사람들은 H그룹을 과거의 비리와 부패의 상징이 아닌 정의롭고 깨끗한 기업의 상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준은 자신의 성공에 자만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그의 목표는 단지 H그룹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H그룹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다. 민준은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H그룹의 비자금을 사용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또한 이채은 씨와 함께 여성인권보호재단을 설립하고 여성들이 사회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썼다. 이채은 씨는 민준의 곁에서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H그룹의 대외협력 담당 이사로 임명되어 민준의 사회 공헌 활동을 전담했다. 민준과 이채은 씨는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친구가 되었다. 민준은 이채은 씨의 아픔을 이해했고 이채은 씨는 민준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갔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이채은 씨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서 있었다. 민준 씨, 아직도 퇴근 안 하셨어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채은 씨, 아직 할 일이 남아서요. 민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채은 씨는 민준의 옆에 앉았다. 민준 씨, 저는 민준 씨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워요. 민준 씨는 정말 강인하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민준은 이채은 씨의 말에 얼굴을 붉혔다. 채은 씨, 무슨 말씀을?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민준 씨는 그 이상이에요. 민준 씨는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저는 민준 씨께 감사해요. 이채은 씨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이채은 씨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그는 이채은 씨의 손을 잡았다. 채은 씨, 저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그들의 눈빛이 교차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에서 자신들의 삶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함께 삶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뒤, 민주는 황도현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갔다. 황도현은 민준의 방문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자네, 왜 온 건가? 아버지, 아니, 회장님, 그냥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황도현은 민준의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나는 너를 볼 자격이 없다. 나는 내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남겨주신 H그룹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황도현은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민준아,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 어머니가 너를 보았다면 정말 기뻐했을 텐데. 민준은 황도현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민준은 황도현과의 면회를 마치고 교도소를 나섰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짓눌렀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남자였다. 민준은 H그룹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초회 실장에게 H그룹의 회장직을 맡기고 이채은 씨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민준의 결정은 H그룹의 임직원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들은 민준의 결정을 존중했다. 초회 실장은 민준의 뜻을 이어받아 H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되었고 이채은 씨는 H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끄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 민준과 이채은 씨는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갔다. 그들은 더 이상 대기업의 회장과 이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았다. 그들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고 불우한 아이들을 도왔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이채은 씨와 함께 강가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채은 씨, 저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아직도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민준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준 씨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민준 씨가 제게 선물해준 삶이 정말 소중해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따뜻했고 그들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함께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함께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갔다. 그들은 행복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김민주는 H그룹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그의 결정은 H그룹 내부와 외부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회사를 안정궤도에 올려놓고 성공적인 개혁을 이끌어낸 젊은 리더의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에 언론들은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민주는 그 어떤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준비를 했다. H그룹의 새 회장직은 최 실장에게 돌아갔다. 그는 민준의 곁에서 개혁을 이끌었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최 실장은 민준의 뜻을 이어받아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준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리더십으로 H그룹을 이끌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민준은 이채은과 함께 희망의 나침반 재단이라는 이름의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처럼 그들은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나침반이 되고자 했다. 이채은은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고 민준은 이사직을 맡아 이채은의 곁에서 그녀의 활동을 도왔다.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었다. 민준은 자신처럼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재단의 자금을 사용하여 한부모 가정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왔다. 이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민준과 이채은은 매일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다. 그들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대기업의 회장과 이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호흡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한 어린이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한 아이가 민준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는 왜 이렇게 멋있어요? 아저씨는 부자예요. 민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 아저씨는 예전에 아주 부자였단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아저씨는 이제 마음이 부자란다. 아이는 민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준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는 해맑게 웃었다. 민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그래, 나는 이제 마음이 부자다. 나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쫓지 않는다. 나는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날 저녁, 민준은 이채은과 함께 강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아름다웠고 그들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채은 씨, 저는 이제야 제가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속은 항상 공허했었거든요. 이채은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전에 황도현 전 회장님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준 씨 덕분에 저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교차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에서 자신들의 삶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함께 삶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이채은에게 말했다. 채은 씨, 제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민준 씨, 저는 당신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채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저도 민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따뜻했고 그들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았다. 그들은 현재를 살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민준은 이채은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이채은은 민준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결혼을 약속했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최 실장과 H그룹의 임직원들, 그리고 민준과 이채은이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결혼식 날, 민준은 황도연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갔다. 그는 황도연에게 자신의 결혼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바라셨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황도연은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네가 행복하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나는 너의 어머니에게 용서받았다. 그리고 너에게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민준은 황도연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당신은 이제부터라도 행복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아들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황도연은 민준의 마지막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과 후회 뒤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가 서려 있었다. 그는 민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다. 민준과 이채은은 그들의 삶을 사랑하며 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준은 H그룹의 회장직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더 이상 대리운전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부자였다. 그의 삶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한때 버려진 아들이었던 김민준은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찾아냈고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선물했다.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